가축분뇨 퇴액비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가축분뇨 지역 자원기반의 경축순환 시스템이 대통령 농업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데요. 이는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경축순환과 연계해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크게 4가지로 알 수 있는데, 먼저 경축순환 농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범단지를 운영하거나 경축순환 농업 적용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위 공익형 기여 행위에 대한 행정 지원, 그리고 경축순환 농업을 추진하는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 그리고 기타 관련된 교육 홍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축순환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양 양분 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토양 양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방법, 그리고 각 지역별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토양 양분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가급적 화학 비료를 감축하고 가축분뇨 발생량을 관리할 수 있는 토양 양분에 관련된 단계적 도입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경축순환 농업과 토양 양분에 관련된 관리는 결국 가축분뇨 자원의 유통과 이용에 관련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퇴비와 액비의 품질에 대한 제고 또는 퇴비, 액비에 대한 성분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해 유통을 강화하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축산환경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됐던 이유는 각종 축산의 농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환경적 문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 축산 농가에서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가축분뇨 액비 저장소에서 악취가 발생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가져다 줬고요. 액비 유통센터나 공동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액비가 부숙되지 않아 미부숙 액비에 대한 악취 문제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광역 친환경 농업 조성단지라든가 또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인 경우에 생산된 퇴비에 염류의 농도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제,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가축분뇨 소화 처리액의 농지 환원에 대한 2차 처리 문제점들이 아직 국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의 경축순환에 대한 통합적 관리 능력 부분도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축종별로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인 이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인 경우 BOD를 보면 분은 약 6만 ppm, 뇨는 약 5,000 ppm인데요. BOD 농도가 분이뇨에 비해 농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의 농도는 분과 뇨가 유사하지만 인의 농도는 분과 뇨의 비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축분뇨가 축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동시에 분과 뇨에 따라서도 질소와 인산 또는 칼리의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관리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관리 요소는 일반적으로 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퇴비화와 액비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퇴비와 관련된 부분은 공기를 공급하는 퇴비화의 원리 가운데 공기를 공급하는 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퇴비화에 생산되어질 때 중요한 부분이 온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높은 온도로 가다가 후기로 가면서 내려가는데 후기도 약간 올라가다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에서 이분해성 물질이 분해되어지고 후반부에는 난분해성 물질이 분해되어지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분해되어질 때는 반드시 퇴비화에 관련된 미생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비화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퇴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앞에서 가지고 있는 공기 공급 또는 온도 또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함수율이라든가 탄질비, 그리고 온도, pH, 그리고 퇴비의 밀도, 이런 것들이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퇴비가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면 부숙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부숙도 판정은 우리가 법적으로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법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있는 것은
암모니아가스와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관련된 반응을 중심으로 솔비타법 또는 콘벡법이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정상적인 방법들이고요. 다만 현장에서 이와 같은 방법들에 따라서 부숙이 완료됐다 또는 부숙 후기다 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나누는데 이것이 부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종자발화법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는데 종자발화법 같은 경우 우리가 종자발화지수라고 해서 70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종자발화법을 완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자발화법 관련된 부분은 우측에 종자발화법에 관련된 상세한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일단 발화율이 85% 이상인 종자를 특히 무종자를 이용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페트리 디시에 넣어서 종자가 30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대조구를 중류수로 해가지고 결국은 발화지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발화지수가 일반적인 중류수 또는 물이 100이라고 했을 때 최소 70 이상인 것을 부숙 완료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퇴비인 경우는 부숙도를 중심으로 완숙되어진 여부를 판단하고 혹시 의심이 있을 때는 종자발화법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국가의 기준적인 방법입니다. 자, 퇴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많이 농지 환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액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액비화는 가축 분뇨에는 결국은 이제 유기물질과 다양한 용해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 유기성 물질들 또는 유기물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어져서 안정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정화되었다는 얘기는 냄새 물질이 거의 분해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축 분뇨를 크게 액비의 품질이라는 면과 또 악취라고 하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분뇨가 혼합되어진 생분뇨인 경우는 품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악취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죠. 근데 이 혼합되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진행되어지면서 9개월 전으로 저장을 하면은 주로 이 저장 액비는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 액비의 품질도 좋아지고 악취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액비를 부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생물 제제를 투입하거나 또는 공기를 넣게 됩니다. 자, 공기를 넣게 되는 경우에는 미생물들이 물질을 분해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기물질들이 없는 상태가 되기 좋기 때문에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소위 분뇨를 분리한 다음에 이와 같은 액비화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화 액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사용되어지는 공기를 우리가 폭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단순하게 처리되어진 액비 그 이외에 가축 분뇨 액비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제거하기 위한 고온 발효 액비와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성 발효 액비로 가축 분뇨 액비는 혼합되어지는 생분뇨에서 기능성 발효 액비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축 분뇨 액비화의 기본적인 원리를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요소는 분해 속도입니다. 이 분해 속도는 우리가 드라이 매터, 즉 건물에 있어서 1분당 공기를 얼마만큼 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 얘기는 어느 정도의 공기를 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라이 매터를 줄이면 줄일수록 폭기량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부숙도 평가는 가급적이면 완숙되어진 형태의 액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숙되어진 액비는 어떠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그리고 종자 발화율, 색깔, 그리고 EC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기 전도인데 이와 같은 물질들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완숙된 것으로서 평가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비는 이제 우리가 산도라고 하는 데 있어서 pH에 대한 부분인데요. 암모니아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H가 상승되어지는데 완전 안정화되어짐에 따라서 중성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기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산소 공급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와 질소의 비료도 마찬가지로 탄질비가 적어지면서 우리가 액비화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어지는 열량을 봤을 때 열량이 최초의 공기를 투입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되어지는데 오랫동안 완숙되어진 경우에는 열이 발생되지 않는 안정화된 상태로 갑니다. 국내 액비를 이용하는 농가들의 경우에 보니까 악취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각종 질소, 비료라든가 액비의 공급 시기라든가 살포량이라든가 그에 따른
작물의 생육이라든가 품질에 관련된 게 다양한 형태의 액비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액비를 일단은 국가적으로는 전부 다 동일하게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는 가축분뇨 발효액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비료관리법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 함량이라든가 또는 병원 미생물이라든가 기타 염분의 함량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이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인 경우, 경종 농가가 과연 악취라든가 부숙도라든가 또는 농도가 낮은 저농도 액비라든가 또는 균질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퇴비에 좋은 퇴비를 우리가 이제 소위 부숙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데, 부숙질 비료 같은 경우 우리가 친환경 농재들을 이용하는 것인데, 좋은 퇴비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한 병원성 대장균이라든가 살모넬라 같은 병원성 미생물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액비에도 다양한 부분의 분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물질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5가지 소위 항생물질이 포함 검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향후에 우리가 좋은 액비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고품질 유기질 비료와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경종농가들의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액비 품질을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예인데, 어떻게 하게 되면 액비 품질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현재 액비의 취급성이라든가 상품성 관련돼서 현장에 가게 되면 농축 액비라든가 정제 액비 또는 맞춤 액비 또는 바이오 액비 등 여러 가지 액비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액비를 상품화시켜서 광역으로 이송시키고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고품질화시켜서 기능성 소재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원도 철원 지역이라든가 충남 아산이라든가 또는 충남 홍성 등등과 같은 지역에서 액비를 이용해서 추비용 비료로 쓴다든지 액비를 이용을 농축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비료로 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액비의 품질을 고품질화해서 이와 같은 액비를 이용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실질적으로 강원도 철원과 행성에서 양돈분뇨 액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설 하우스에 관비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품질을 이용하는 사례가 국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이 고품질 액비를 만들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표준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요소를 4가지로 봐서 비효성, 우회성, 안정성, 균질성 4가지 형태를 목표 요소로 하고,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평가 요소로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액비 품질에 대한 등급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액비 품질을 등급화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액비의 품질을 최소 기준과 발효 액비, 상품 액비, 기능성 액비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품질에 대한 규격도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에 맞는 액비 품질 인증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축분유를 일반적으로 정화 처리하지만은 액비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여과 액비, 분리 액비 또는 바이오 액비,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액비 상품화라고 하는 액비의 다각화 발전 방향을 지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액비를 그와 같이 좋은 액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공정의 개선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와 같은 것들 저희들이 컨설팅해 볼 때는 첫째, 가축분뇨를 액비화할 때 고액분리입니다. 고액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농가의 BOD라든가 질소라든가 또는 인이라든가 농도가 상당히 불균질하기 때문에 고액분리의 기술을 제대로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공정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가축분뇨를 혐기 처리화시켜서 소화액을 만드는데, 소화액을 만들어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혐기 소화액이 있는데, 혐기 소화액을 우리가 가축분뇨를 안정화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발화 테스트를 해보니까
미부숙돼서 발화 종자가 거의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숙 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정 개선의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축 분뇨 액비를 가지고 우리 농진청에서 기비로 이용할수록 기초 비료를 이용할수록 추천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축 분뇨는 꼭 기비 이외에 우리가 연중으로 살포하기 위한 추비도 가능합니다. 이 추비는 시설 원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강원도 철원의 기마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7년 가까이 했던 지역인데 과거에 10아르당 파프리카인 경우에 약 한 66만 원 정도에서 7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액비를 사용함으로써 거의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70에서 80%의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축분뇨 액비가 이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해서 실제로 한 40여 농부가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를 이와 같이 농업에 이용하는 것 이외에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생물의 생산 배지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미세조리입니다. 특히 이제 크로엘라 같은 경우인데요. 이 크로엘라는 생산을 해서 식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 또는 최근에는 바이오 디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축분뇨 액비로 만드는 크로엘라를 이용해서 양계 산업에 소위 양계 사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시에 크로엘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 촉진제라든가 기능성 물질을 증대하고 식물의 병원성을 억제하고 또 배양액은 종자 발화를 상당히 상승시키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연면살포로 전국적으로 사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는 단순한 액비 순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미생물 배지의 생산 배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생산된 미생물이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가축분뇨의 액비에 대한 이용과 다각적 이용이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냐 했을 때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미세조를 생산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에 이용되기도 하고 수산업에 이용되기도 하고 축산업의 사료,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새로운 식품의 신소재, 그리고 특히 공기 중에 많이 지금 있는 CO2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수하면서 탄소 저장 기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공정과 다각적인 이용에 대한 공정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양분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액비를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양분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액비화라고 하는 것이 이용될 수 있는 소위 기술적 측면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액비가 양분이 잉여되어져서 이와 같은 양분을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잉여 양분을 상품화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원순환 체계로 산업화할 수 있고 이런 자연순환 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축분뇨를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양분 총량제라고 하는 환경부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생산되어지는 잉여 양분에 관련된 부분은 가축분뇨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행정을 제도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잉여 양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양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액비화라고 하는 고품질은 축산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 농업에 있어서의 비료 문제, 그리고 기타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산업으로서의 발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가축분뇨 퇴액비의 고품질화 및 다각적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